이거를 50년으로 봐도 최악의 순간에 가장 덜 깨진 놈들이 바로 이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장 최악의 순간, 그 한 달 동안에 가장 덜 깨진 게 아니라 심지어 50년 구간으로 봐도 최악의 순간에 떨어진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도 비켜가는 자산 배분 전략 4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만 그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훌륭한 전략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때 한 달 만에 미국 시장이 자그만치 30몇 %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60-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60% 주식, 40% 채권, 그 포트폴리오도 한 18% 정도 까인 걸로 보이는데요. 따단! 근데 옆에 보면은 골든 버터플라이, 올 시즌스, 레리, 그리고 퍼머넨트라는 아이들이 그 주식시장보다 훨씬 덜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악의 한 달에도 가장 많이 깨진 놈이 골든 버터플라이도 얘가 한 15% 정도 깨진 것 같고, 나머지 세 놈은 10%도 안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호!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는 이제 최악의 한 달,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50년으로 봐도 그 Deepest Drawdown, MDD,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가장 덜 깨진 놈들이 바로 이 놈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Larry, All Seasons, Permanent, Golden Butterfly. 그러니까 이 네 놈은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장 최악의 순간, 그 한 달 동안에 도 가장 덜 깨진 게 아니라 심지어 50년 구간으로 봐도 MDD,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떨어진 그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제 되게 궁금하시죠? 이 네 놈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4위 골든 버터플라이. 골든 버터플라이는 포트폴리오 차트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전략인데요. 이 사이트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거의 눈물을 흘렸고요. 얘네들도 동상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차트라고 딱 적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 전략이 뭐냐 하면은 미국 대형주, 소형 가치주, 단기채, 장기채, 금, 여기에 각각 20%를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소형 가치주는 왜 튀어나왔나?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그리고 그냥 보통 주식보다는 가치주, 그러니까 PBR가 낮고 이런 주식들이 보통 수익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대형주랑 같이 섞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도 있고 금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전략을 통해서 50년 동안, 1970년부터 반세기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완불의 원금이 100만 불이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르기 아주 훌륭하게 쫙 이렇게 올라가죠. 정말 보기 좋아요. 쫙 올라가는 거, 그죠? 여기 보면은 그 벤치마크는 60% 주식, 40%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복리 수익은 조금 더 높고요. 샤프 지수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MDD도 그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적고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조금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롱기스트 드로우다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2008, 9년 이때 최고점까지 갔다가 쫙 15%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해오는 그 구간, 그게 20개월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 골든 버터플라이는 70년대 초반, 중반 이때 가끔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10% 15% 이상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 87년 블랙 먼데이도 좀 깨졌고요. 가장 많이 깨진 게 역시 금융위기 2008년 때, 요때 한때 15% 깨진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엔 그 코로나 때도 한 달 만에 15%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All Seasons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는 바로 그 전략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만들었죠. 제가 투자자 99%에게 이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영상 37번, 38번을 보시면은 또 많은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미국 대형주 30%, 그리고 그 중기채 15%, 장기채 40%, 금 그리고 원자재 각각 7.5% 이렇게 투자하는 거고요. 참고로 뒤에 있는 가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미국의 이제 이 ETF를 사면은 이 미국 대형주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 대형주는 이 스파이라는 그 ETF를 쓰시면 되고, 중기채는 IAF, 장기채는 TLT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 웨더 포트폴리오 또는 올 시즌스 포트폴리오, 뭐 이름은 다양한데 얘가 보면은 역시 50년 동안에 쫙 또 아름답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복리 수익이 거짓말같이 조금 전 개와 거의 비슷하게 9.5% 정도 나옵니다. 복리 수익이. MDD는 조금 전에 버터플라이보다 조금 더 그 약하고요. 조금 더 짧고요. 13% 정도 나오고, 얘도 그
고점에서 깨졌다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오는데 20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나 변동성이나 샤프 지수나 골든 버터플라이나 올 시즌스나 거의 다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MDD 같은 거를 드로우다운을 좀 봐도 뭐 깨지다가 많이 깨져도 뭐 10에서 13% 깨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 드로우다운만 보면은 얘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전에 인원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스가 골든 버터플라이한테 반정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레리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레리 윌리엄스, 변동성 돌파 전략을 만드신 그분이 아니고, 레리 스웨드로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제 퀀트 투자, 자산 배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책도 많이 내셨어요.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그 제가 소개하는 4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여기는 미국 소형 가치와 인물 중에 각각 15%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70%는 그 리스크가 별로 없는 IF 중기체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네, 이머징이라는 것도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을 말하는 건데 아마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50년 차트 갖고 25년짜리만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여기도 이제 아름답게 쫙 올라갔다가 2008년에 한번 땡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가 제가 이제 50년짜리 몇 개 데이터만 있어요. 다는 있지는 않고요. 네, 이것도 50년 초장기 투자를 했다면은 복리수익 9% 정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MDD는 25년 동안 12% 정도였고요.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연 변동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25년, 요건 50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또 재밌었던 게 고점에서 깨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15개월이면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월간이 이제 74%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12개월이면은 그 중에서 평균 9개월 정도는 수익이 난 겁니다. 꽤 멋진 전략이죠. 보시다시피 크게 깨진 적은 한 번도 없고 단 이때 2008년에 좀 휘청했습니다. 이때 12% 날려먹었지만 금방 15개월 만에 다시 회복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번 permanent portfolio. 이게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정말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걸 영구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불멸의 포트폴리오 아닌가. 참고로 이거를 만드신 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해리 브라운이라는 아저씨인데 그 사람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듣보잡 당에서 나가기는 했으나 그래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 영구 포트폴리오 정도는 만들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역시 미국의 클래스. 우호. 자, 여기는 미국 대형주, 장기채, 금 그리고 현금에 각각 25%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하모니가 있죠. 아무래도 대형주는 경기가 이제 좋을 때 이제 쫙 잘 나갈 거고, 장기채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좀 침체할 때 잘 나갈 거고, 위기 상황이 오면 금이 잘 나가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놈이 한두 개는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복리수익은 조금 적습니다. 8.7. 그래 솔직히 8.7이나 9.5나 체감은 못 하거든요, 그거. 예, 그리고 MDD가 12.7% 나왔네요. 50년짜리가. 네, 이것도 2008년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런기스 드로우다운 20개월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 이상 깨진 게 73, 4년 이때 한번 있었던 것 같고 80년대 초중반에 조금 있었고 네, 그리고 2008년 이렇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50년 동안에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걸프전, IMF, 러시아 파산,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재정위기까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이 별의별 사건, 코로나 빠졌네,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 12%밖에 안 깨졌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해가지고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1년 동안 냅쳐두고 1년 후에 와가지고 리밸런싱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말 게으르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본이 9% 정도를 벌고 네 그리고 최악의 순간 12% 깨진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전략들의 공통점 플러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그 이 네 개 다 주식과 채권과 금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레리 포트폴리오만 제외하고요. 레리 포트폴리오는 금이 없습니다. 자, 그 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경제 4계절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4계절이 이렇게 나누고 여기가 이제 경제 성장, 여기가 물가 상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마디로 뭐 경제도 올라가고 그 물가도 올라가고 뭐 경제는 올라가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또는 이제 경제는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떨어지고 경제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런 식으로 경제 4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요렇게 주식 채권 금이 들어가면은 이 모든 4개 시나리오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자산 배분의 핵심이었고요. 보면 이제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골든 버터플라이가 채권 비중이 40%였고요. 그리고 그 레리 포트폴리오는 심지어 70%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 포트폴리오가 큰 낙폭, 그러니까 큰 그 파괴를 막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래야지 덜 깨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네 개 포트폴리오 전부 다 초장기적으로는 한 수익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5%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참고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3.9%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5 플러스 3.9 정도 하면 9%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DD는 50년 동안에 15% 이하로 이제 막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50년께 거의 다 이제 미국 자산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금 이런 거 빼고는. 근데 이 미국판이 지금 좀 비싼 편입니다. 미국 주식도 좀 비싼 편이고, 미국 채권도 금리가 낮아가지고 많이 먹을 게 사실 없습니다. 기대 수익이 낮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미래에도 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5%를 정확히 벌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보다는 이머징 주식들이 훨씬 더 쌉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유로 레리 포트폴리오에 이머징 주식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사실 뭐 그 스몰 밸류, 그 소형 가치주를 굳이 미국 주식으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한국도 그 더럽게 싼 가치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고요. 중국 주식도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국 주식에 뭐 예를 들면 자산의 30%를 넣는 거보다는 뭐 절반은 그렇게 하되 나머지 절반은 뭐 이머징, 한국, 중국 이런 데 넣어도 저는 사실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 아킬레스건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달러 채권이 금리가 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요번에 또 이제 단기 금리 0%로 또 이제 낮췄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무엇을 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 채권을 또 뭐로 대체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면은 달러 채권이라는 게 수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분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주식이 깨지면은 달러 채권이 거의 자동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주식에서 깨진 거를 만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머징 채권이나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은 확실히 미국 채권보다 높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그 상관성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식이 이제 대박 망했다 하면은 이머징과 회사채도 같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그래도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수익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골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미국보다 좀 싼 시장으로. 근데 채권은 그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유로화라든지 엔화 채권 이런 것도 거기는 수익이 더 떨어지거든요. 다른 채권보다. 그러니까 거기 가봤자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머징과 회사채 갖다가 주식 깨질 때 같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영상 내가 봐도 너무 유익했어. 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